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르다. 경력 25년 안지원입니다. 전파 이원시대 최강 프로보 김남봉입니다. 새벽 조교의 우리 신세대 조교 전문가 윤택입니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원입니다. 2012년 7월 28일 토요경마 안지원의 고배당마 총정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교의 모든 걸 올인하고 있습니다. 신세대 조교 전문인 윤택위원, 서울 부산 이원 취재 최강정보 김남우 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경마는 평소에는 12개였는데 10개예요. 오늘 일요일 경마가 12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목요일입니다. 녹화하는 시간이. 어제 출마표가 다 떴습니다만은 좀 더 취재하고 좀 더 조교보고 그런 내용 때문에 시간을 좀 딜레이 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교장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조교장이 이제 월요일 날 많은 마필들이 병합 조교를 시행을 했고 또 수요일 날에도 상당히 강도 높은 조교가 진행이 됐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조교가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교가 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분위기였고 뭐 출전 마필들 많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컨디션을 다 만들어 놓고 나왔기 때문에 조교장은 월요일보다는 조금 한산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새벽에 뭐 취재나 갔다 오셨습니까? 예, 역시 새벽 취재 다녀왔고요. 오늘은 또 좀 일찍 서둘러서 조교장도 들려서 또 윤택 의원님도 조우도 했고 예.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특히 휴장 전이라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체크한 만큼 이번 주 좋은 결과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저 메인을 한 그릇 해줬는데 뭐 김밥을 갖다 주셨다면서요. 예. 예. 뭐 유튜브 놓고 제가 예. 메인 제대로 잡아드렸는데 이번 주도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뭐 새벽 조교장 뭐 김밥 파티가 벌어졌다. 100줄이 왔더라고요. 예, 김밥이 이제 100줄이 새벽 조교장이 도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문세영 기수도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몇 마리 타는 줄 아세요? 아, 그건 체크를 안 했는데요. 예. 뭐 상당수 지금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맥시멈이 몇 두까지 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까지는 1인 기승 제한 두수가 14두입니다. 14두. 네. 근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경마가 펼쳐지면서 이번 주에 한해서만 21마리까지 기승이 가능합니다. 예, 21마리 탑니다. 문세영 꽉 기수. 찼네요. 6, 8, 7 해가지고 금요일 날 6마리, 토요일 날 8마리, 일요일 날 7마리, 6, 8, 4, 7 그러니까 꽉 채웠네. 14마리에다가 또 7마리, 21마리 꽉 채웠네. 맥시멈입니다. 네. 이제 누가 또 부상이 되면은 또 몇 마리 더 얻어 탈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21마리 타니까 뭐 좀 한 최소로 잡아도 한 4, 5마리는 우선권에 예, 예. 지금 90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또 다음 주가 휴장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활약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 타는 걸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뭘 좀 이제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문세영 기수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좀 문세영 기수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본인은 지금 21마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은 팬들은 그 중에서 한 마리에 문세영 기수한테 목숨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를 최선을 다해야지. 대충 타버리면은 그 굉장히 좀 팬들이 실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대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요즘에 뭐 보면은 뭐 서해안 특급 같은 거 보면 아주 쥐를 노리는 뭐 고양이와 같이 아주 막 강력하게 그 I love you가 결국에는 외곽으로
밀리면서 깨졌죠. 또 선행도 못 가고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잠깐 뭐 성적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공개를 해드리면은 지난주에 상당히 좋았죠. 지난주에 또 메인 승부도 적중이 나왔고 김남우 의원이 윤택 의원이 또 방송에서 임자도 고성희 기수 많이 피커 요게 SBS의 대선 경주 네, 그렇습니다. 매니 피해자만은 장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결론이 거의 났는데 들어왔어요. 문세영 기수는 끌고 그리고 지난주에 최고 배당이 나왔던 서울의 큰별 정말 서울의 큰별이 됐고 거기에 예시장이 큰별이 됐고 최고 배당을 터뜨리고 또 저희 방송의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문자 가격이 그동안에 3만 원, 좀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 가격을 대폭 하락을 시켰습니다. 2, 3, 4로 하루는 2만 원, 뭐 3일 3만 원, 아니 이틀은 3만 원인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안 돼요. 김남우 의원도 2만 원이죠? 예, 현재는 뭐 저는 거의 뭐 문자 손님이 안 계시니까요. 좀 김남우 의원도 좀 신청을 부탁을 드리고 윤택 의원 아까 뭐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식사하는데 저는 이제 3일에 2만 원으로.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좀 경제 발맞추기 위해서 이런 또 결정을 했고 뭐 2만 원이고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아니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이게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적이 나와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리 싸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비싸면 뭐 하겠고 무조건 성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뭐 방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금토일을 서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까 텍스트를 쓰면서 반갑다 서울 경마 이렇게 썼는데 뭐 서울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고 무조건 뭐 승리밖에 없다.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조교 전문가, 새벽 조교 관찰의 달인, 경력 17년에 빛나는 최원 위원님을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조교 추천마, 또 불안한 인기마 한번 알아보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교 전문가 최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목요일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 출마표가 한꺼번에 다 떴는데 조금 더 이제 조교도 관찰을 하고 그리고 복귀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자를 평소와 똑같이 이제 목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오늘 뭐 조교장 다녀오셨죠? 네. 오늘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지금 뭐 서울 경마장은 이번이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음 주 휴장에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분주한 가운데서도 상당히 여유를 보이는 그런 조교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하려는 그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마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토일 32개 경주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급조된 경주도 몇 개 경주가 있어요. 이제 취소된 경주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쉽지가 않은 편성이에요. 자세히 이제 뜯어보면은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토요일 일요일 전체적인 편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배당 경주도 분명히 몇 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배당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이 벼락가를 뜯어 맞추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편성에서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경주가 평소에는 좀 많지 않아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폭염주의보 그 말들도 예시장에서 이제 마지막
컨디션을 보여주는데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말들도 마지막 마무리 조교도 어떻게 하느냐 뭐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컨디션을 어떻게 맞추느냐 또 여름철에 강한 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뭐 상당히 좀 말 상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뭐 일단 중요한 건 그거죠. 일단 뭐 능력이 중요하지만 상태나 조교 내용도 못지않게 중요한 경주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토요일 경마 10개 경주 가운데서 이제 5경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번 킹덤 레이스 조교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킹덤 레이스가 이게 전적이 좀 마른 편인데 이전에는 말이 좀 힘이 덜 차서 좀 하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번번이 입상에 실패를 하고 실망을 줬던 마필인데요. 이게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예전과 달라요. 여기 이 하체 흔들림이 거의 사라지면서 탄력과 주폭이 더욱 좋아진 모습이고요. 이번 주 정기영 기수가 아주 공을 들여 조기를 하면서 걸음도 더 늘어났습니다. 보면 킹덤 레이스가 분명히 직전보다 더 늘어난 걸음을 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우승까지도 거머쥘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경마 시행 규정 위반으로 기승은 하지 못하고 조교만 시키고 있는 정기용 기수가 지난주부터 뭐 이번 주에는 아주 뭐 조교표를 보면 강력하게 뭐 습보도 때리고 좀 그런 조교를 좀 시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훈 의원님도 공백기가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오히려 18조 박대영 마방에서 준비가 됐을 때 출전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예, 파트너로는 어떤 말들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박빙의 레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절대적인 우세마가 없는 가운데서 여러 개 마필 뭐 3번, 8번, 1번 여기에 또 스페디틈이라든가 선샤인 캣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그 전력차가 크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요. 예. 혼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전에 벼락 우승을 하고 다시 출전하는 1번마 센테로는 분명히 상태의 호전세가 뚜렷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 저기 때 걸음이 예전과는 달라졌고 3번마 메르드 브레인도 상태가 좋아졌어요. 이 두 개를 좀 강하게 봅니다. 샌데로는 지금 직전이면 승군전인데요. 1800m 타임이 2분 4초 1. 상당히 이제 저조한 타임인데 승군전. 뭐 다시 한번 선행 트라이를 한번 할 것 같은데 1번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서도수의 9번 스펜딩 투미 이거는 뭐 1000m 최근에 2번 뛰고 지금 1800m 이제 국내산 5군 1800m 비교적 장거리 레이스인데 아무래도 좀 기성술에 지금 황선도 기수도 3번에 올라가 있는데 기성술도 좀 한 몫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스탠딩 투비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조교 때 모습은 정말 나무랄 데는 없어요. 예. 네, 늘만 거리에 이제 포도수 기수라는 점이 아주 좀 좋지 않은 점이죠. 예. 다른 건 나무랄 데 없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요것도 현장에서 좀 예시장 상태를 판단을 해가지고 좀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주. 7경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경주에서도 최원 의원님이 3번 노피어. 예. 지난주에 걔는 노피어 맨이죠. 선행 같던 말은. 예, 노피어. 요거는 31전을 뛰는 동안에 지금 1승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2월 28일 날 이기훈 기수가 1승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저도 적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추입을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지난주는 노피어면 이번 주는 노피어입니까? 예. 이 노피어가요. 예. 사실 뭐 복귀로는 참 보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것은 다양간에 이 상태가 급호전되는 마필이 있고 좋아졌는데 조금 그 다음에 더 좋아지는 마필, 반대로 예. 좋아하는 마필이 있는데 노피어는
어떻게 보면 전력이 배가 좋아지는 맛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 노피어가 조개 때 보면은 안 좋을 땐 좀 매한 맛이 있고 좋을 때는 아주 많이 빠릿빠릿한데 특히나 이번 조개 때 보면 외주로 해서 이 뻗어나갈 때 그 탄력과 스피드가 굉장해요. 잠깐 제가 망원을 다른 데 돌리는 순간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뒤집사랑에서 뛰고 있고 하서 많이 스피드와 탄력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분명히 이 마필이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조교 동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말이 약간 좀 굉장히 좀 투지가 보이고 좀 미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춰냈어요. 그래서 한번 노피어 7번 텍슨이 조경욱 기수가 다시 한번 이제 안착을 했는데요. 좀 팔릴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상태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탁선이 저는 그렇게 뭐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는데, 편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또 다른 맛들도 그렇게 뚜렷한 맛들들은 없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편성입니다. 예. 그래서 말의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좋았을 때 예. 기수의 기용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능력을 봤을 때 사실 탁선을 제어하기 좀 어려운 경기라고 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가야 될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열하나 플라이백은 이제 거리가 1800m고 체구가 뭐 거의 뭐 400kg도 안 되는 체형인데 얘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교 때 모습으로. 플라이백도 지금 상태라면 뭐 거의 자기가 뽑아냈을 상태에 거의 100%에 근접하지 않나 봐요. 마트의 컨디션은요. 예. 저기 내용도 뭐 그 정도 말의 그 체형에 비하면 저기도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 기수가 지난주에도 그 노피어맨으로 고배당을 연출을 시켰는데 뭐 인기 기수는 아닙니다만 한 번씩 이 좀 뒤통수를 치는 이런 뭐 배당을 터뜨리는데 지금 좀 전에 언급했던 오경주, 지금 7경주, 지금 국내산 4군이고 좀 전에는 국내산 5군이고 1800m 이제 경주거리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끝까지 분석을 해보면은 그래서 최원 의원님도 마지막에 이제 항상 예시장에 나오시니까 예시장 상태를 보고 우리가 5경주, 7경주 요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8경주에는 좀 충격적인데요.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 말이 좀 조교가 불안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바로 12번 카프레이드입니다. 직전에 제가 완전히 걷어냈거든요. 예시장에서 제가 좀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뭐 인기 1위고 뭐고 간에 걷어냈는데 운 좋게 이 코로 지난주 마지막 경주에 나왔던 명수제를 이겼는데 12번 카프레이드의 조교 상태에 대해서 조교 불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카프레이드가 이렇게 보면은 뛰는 모양새가 이게 좀 힘으로 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기폭으로 뛰는 말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 말이 힘도 탄력이 있어야 붙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 주 조개 때 모습 보면은 말이 앞이 높아요. 이게 힘에 붙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힘에 붙이기 때문에 앞이 높아지는 거고 말이 계속해서 이제 이 탄력으로 뛰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힘만 100% 힘만 믿고 뛰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직전에 비해서 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12번만 카퍼레이드 인기 마필이지만 분명하게 직전에 비해서 걸음발이 많이 부러진 모습이기 때문에요. 분명 정화된 전력을 볼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도 좀 불안했는데 이제 최원 의원님의 이제 생각은 직전에 이제 좀 오버 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카프레이드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빨래 짜듯이 쥐어 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번 경주에 좀 영향이 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저기만장이 최범현인데 뭐 물론 오경환 기수도 여러 번 기승을 했습니다만은 오경환 기수가 또 마지막에 몰아내면서 요게 좀 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뭐 예시장 상태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콜을 보내고 싶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조교 내용이 좀 좋아졌다, 달라졌다 하는 말은 좀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마피는 8번마 엘칸페온입니다. 이게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는 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예. 이 엘칸페온도 안 좋으면 참 많이 뛸다 보면 아주 억지로 뜁니다. 자기가 몸이 무거워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건데 예. 이 엘칸페온이 그런 것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표시가 나는 마필인데요. 이번 주에 주전 때 보니까 아주 묵직해요. 걸음까지 상당히 묵직하면서 힘이 실리면서도 경쾌하게 나가주는 그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8번마 엘칸페온은 좋아졌어요. 예, 정평수 기수의 엘칸페온. 매니피에 자마인데 매니피에 자마들이 장거리에서 좀 약점을 보이는데 지난주에는 마니피크가 문세영 기수가 매니피에 자마를 또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2000m죠. 2000m 재상경주인데 예, 거기서 또 2착을 차지했고 엘칸페온 또 조교 우수마로 소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핸디캡 경주라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는데 뭐 카프레이드가 인기 1위가 될 것 같고요. 가천킹은 어떻습니까? 문세영의 가천킹 1번 가천킹. 좋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요 레이스는 우리 경마 팬들이요 최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물론 예시장 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2번 카프레이드를 막건해서 좀 배제를 하고 왜냐하면은 이 가천킹 같은 애들이 엘칸페온 같은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이 좋아지면은 얘들은 추입마들은 추입이 온다고 하더라도 너 추입으로 착순에 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꾸역꾸역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송팀에서 1번 가천킹, 8번 엘칸페온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레이스로요. 구경주를 오늘 최원 의원님이 노림수 경주 최대 메인 승부처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승부가 들어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경주가 능력대로 들어온다면 사실 뭐 싱싱캣과 놀부 만세로 끝나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만큼 1번마 싱싱캣과 10번마 놀부 만세 최근에 상승세는 아주 좁으시고요. 특히 예. 놀부 만세는 아주 파죽지세의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부 만세 때 뭐 승부전력 상태는 좋고요. 싱싱캣도 뭐 나름 나쁘진 않지만 직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편 중 한 1번마 싱싱캣이 다소 좀 불안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티는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갖춘 11번마 카키 콜스입니다. 예. 아니, 카키 콜스는 비가 올 때는 아주 뭐 미친듯이 뛰는 마필인데 이번 주도 비가 온다는 예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카키 콜스는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지금 마필의 상태는 거의 뭐 정점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기록도 최고 기수인 조용호 기수를 펴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최강의 승부를 펼쳐줄 거라고 보고 마필의 상태도 거기에 걸맞게 아주 최상의 상태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습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카키홀스 또 야간경마 8시 30분에 발주가 되는데 카키홀스의 단독 선행 쇼를 기대를 한다. 열하나 카키홀스의 선행 한 바퀴 승부를 좀 기대를 하고 조교 때 최상의 모습이고 또 수영 조교까지 병행을 했고 뭐 단독 선행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키홀스가 충분히 지구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번 싱싱캣이 좀 최상에 좀 못 미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나머지 승부는 또 현장에서 최원 위원님이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고요. 조금 있다가 일요일자에서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벽 조교 관찰의 달인 최원 위원님의 조교 추천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르다. 경력 25년 안지원입니다. 2012년 7월 28일 토요경마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1라운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취재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레이스 토요일 첫 경주부터 상당히 혼전도로 경주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준비 잘 된 마필들도 많고 의지가 강한 마필 상당수 출전하기 때문에 현장 깜빡이 배당도 7배 이상 10배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동반 입장에서 5번 천리기상과 10번 오디세이 팀이 역시 또다시 특급 기수 기승으로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듯 보이고요. 둘 다 승군전인 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승군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7번마 바다돌풍도 27주에 4주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필 철저하게 현장 컨디션 여러 몸을 체크를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 톱 스페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 초부터 순발력을 주목을 했던 마필이고요. 4월 8일 경주 당시 주로 빠르기 8에서 선행 나가서 1분 17초에 우승을 차지하고 승군을 했는데 당시 이게 정상 줄이었으면 1분 16초대 정도 기록을 했을 겁니다. 이후에 승군에서 두 번 모두 따라가는 주행 습성으로 각지를 변경하고 있는 중인데요. 직전에 상당히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24일 K탑이 우승한 레이스도 상당히 페이스가 빨랐음에도 따라가서 4차까지 선전을 펼쳤죠. 편성을 이번에 잘 만났습니다. 직전보다 컨디션도 좋아지고 보민호에서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한 만큼 3번마 톱 스페셜 더 나올 걸음이 있다. 편성은 강하지만 3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3번을 배당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주로 빠르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4월 8일날 8이라는 숫자가 주로 빠르기를 표시하는 거죠? 예, 주로 빠르기랑을 제가 예전에 그 건빛 사이트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은 주로 빠르기를 하루 경주 1경주부터 오늘 토요일 10경주면은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전체 거리 평균을 내가지고 그 표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대비해서 그 빠르기를 경주 끝나고 표기를 해주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 빠르기를 5로 시작합니다. 5로. 그래서 주로 빠르기가 6, 7로 갔다면 흔히 말하는 주로가 무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빠르기가 4, 3, 2 이렇게 갈수록 주로가 빨랐다. 즉 기록이 빠르고 느림이지만은 그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로 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한번 제가 자세히 풀이해서 게시판에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빠르기 8이라는 얘기는 5를 기준으로 할 때 그날 조금 기록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의 기록이 나왔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예, 되겠네요. 예,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자세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조교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경주는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주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주인데 일단 조교로 가장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은 안요리 기수의 6번 아이리시 빅터입니다. 자, 이 마필은 원래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단 말인데 직전에 안쪽 선입권에서 따라가면서 끈기가 많이 보강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새벽 훈련 시 10조 마방의 다른 마필들의 뒤를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흙을 맞는 연습을 일부러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구보를 굉장히 길게 가주면서 직전과는 다르게 조교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안요리 기수가 타임존처럼만 안쪽에서 전개를 잘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이 6번 아이리시 빅터의 상태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노림수의 마필이 또 있습니다. 5번 천리기상입니다. 승군전을 치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마피노 소속조 태양의 별과 병합조교를 시행을 했을 때 맨날 조교할 때 조교만 좋고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왔던 풀방형의 그런 스타일입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조교할 때도 뭐 건너편 줄까지 굉장히 길게 가고 좀 근성이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군전에 문세영 기수 카드라면은 도전해 볼 만한 전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 1라운드부터 상당히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승부가. 그리고 발주 시각이 4시인데 평소 같으면은 뭐 4시면은 거의 후반부 경주가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경주입니다. 선행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행마가 아니더라도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선행마가 많은데 선행마가 또 선행 나서서 들어와요. 스톤가드 같은 말들, 짝꿍 같은 말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좀 주목이 돼야 되는 말이 7번 바다 돌풍.
얘는 뭐 선행을 나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추입도 되고 그야말로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혁에서 오경환으로 뭐 전격적으로 안장도 교체가 됐고 수영조교도 병행을 했고 오경환 기수가 뭐 이번 주에 또 호흡을 한번 맞춰봤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뭐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 7번 바다돌풍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뭐 예시장 상태를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3번 톱 스페셜, 6번 아이리시 빅터, 5번 천리기상, 10번 오디세이 아침은 외곽으로 좀 밀려난 게 좀 불리해 보이고 그래서 뭐 기본 배당도 한 6, 7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 이번 점프도 막판 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마를 잘 가지고 가셔야 되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7번 바다돌풍 요걸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토요경마 서울경마입니다. 제2라운드입니다. 조교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이경주는 조교를 정말 열심히 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전주부터 공을 들이고 만들어 놓은 마필들이 좀 대부분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터프인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조교장에서 몸을 만들고 또 34주의 마필들을 꾸준히 조교를 시킨 조경호 기수의 9번 라운 리더를 세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34조는 특징이 뭐냐면 신마드는 굉장히 주행 자세가 부드럽습니다. 딱 봐서 저건 신마다라는 느낌이 안 나올 정도로 망아지 티를 벗게 하고 그리고 조교를 시행을 하는데 자, 이 마필은 목요일날 조경호 기수가 내주로 해서 강구보를 한 바퀴 시원하게 놔주고 그리고 속보로 쿨링 다운까지 해주면서 굉장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데뷔전 주행 감소를 좋았고요. 데뷔전 뭐 충분히 많은 준비를 해놓은 만큼 9번 라운 리더 세게 노림수를 두셔야 될 것 같고 여러나 새청자는 마필이 원래 늪밟기가 있습니다. 늪밟기가 있는데 목요일날 최봉주 조교사가 1000m 발주대에서 발주를 끊어놓고 강구보 한 바퀴를 때렸을 때 일단 늪밟기가 사라졌다는 점 11번 새청자 분명 직전 경주보다는 더 뛰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새청자까지 조교 우수마 한번 짚어주셨고요. 취재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번에서 먼저 체크하실 부분이 직전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졸전을 펼쳤던 마필들이 또다시 인기를 모읍니다. 3번 시등이라가 직전에 인기 1위였습니다. 당시 선행은 나섰지만 같이 출전한 7번 아이스버드와 정구간 힘겨루 그때 두 마필 모두 무너졌고요. 8번 상석 같은 경우 직전에 깜빡이 팔렸습니다. 박태종 기수 기승의 52조 또 고별전이라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내측 기대는 악벽으로 완전 바닥을 쳤고요. 11번 새청자도 발주 고착 악벽으로 해서 인기 모으고 졸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흔히 말하는 이빨에 가서 깨진 마필로 저는 보고 있고 분명 걸음 변화는 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많은 준비를 하고 의지도 강합니다. 자, 하지만은 이런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복병 마필 한도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마필을 저는 아예 개인적으로 한번 노리고 싶은 마필인데요. 10번 천하대세입니다. 언급드린 마필들이 직전에 승부를 봤지만은 이 마필은 직전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데뷔 전에 걸음을 한번 뭐 테스트했다 이렇게 경주 적응에 주안점을 던졌음에도 자 4차까지 선전을 펼쳤습니다. 발주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종반 끝걸음 여력이 있었고요. 자 무엇보다 이번에 준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43주에서 장철 기수를 기승시켰는데 김현성 기수가 금요일 토요일 기승 정지라 아쉽게도 연마표를 못합니다. 10번마 천하대세 자, 2살짜리 5,500만원짜리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도입한 마필 이번엔 직전보다 무조건 더 뜹니다. 저는 10번 천하대세를 가볍게 배당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천하대세 10번 직전은 준비가 덜 됐다 말씀을 해주셨고 3번 시종일현은 또 팔립니다. 얘는 문세영의 앙코스기 때문에 요거는 뭐 또 팔리는데 열심히 타서졌잖아요. 예, 이번에도 좋아하는 점은 뒀는데 선행 한번 나갈 것 같습니다. 선행까지. 예, 선행은 나갈 것 같아요. 선행은 나갈 것 같은데 이제 7번이 또 문제죠. 장담은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마로서는 약간 좀 불안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시장 상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7번 아이스버드 요거는 직전에 지금 천하대세와 같이 뛰었죠. 예.
이 시종여다랑 같이 세 마리가. 3번, 7번 시종이령, 유로킹도 같이 뛰었는데 1번까지. 그래서 이제 리턴 매치인데 아무래도 7번도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부민호 기수가 아예 31조로 짐을 싸가지고 옮겨버렸죠 마방을. 예. 그래서 지금 김효선 마방에 이제 부민호 기수. 그분 라운 리더는 조경호 기수인데 34조가 신마가 생각보다는 잘 안 해요. 데뷔전에서는 잘 안 하더라고 보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최근 2년 동안에 지금 연대율이 8%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뭐 승률이 4% 지금 34조는 일반 마필 가지고는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 미친다.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지. 이 자료니까요. 우리가 이 추리하는 데는 물론 뭐 무단경마로 겐또로 아무거나 뭐 때려가지고 그거는 뭐 겐또경마고. 근데 이런 자료도 충분히 필요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7번 아이스버드 그리고 열하나 새청자는 지금 발주 연습이 확인이 됐죠 목요일에. 1000m에서 발주를 끊어냈습니다. 지금 뭐 끝번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이제 끝번이 더 유리하고 지금 1경주, 2경주 아주 난타전이에요. 난타전이라는 얘기는 선행마가 약간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프레스가 되고 이렇게 뭐 치고받고 북적거리고 이러기 때문에 선행마든 추임마든 편하게 가야 되거든요. 편한 전개가 와야지 입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3번 시종이련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저희 방송팀에서 말씀을 드린 새청자 천하대세 11번, 10번, 7번 이런 거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개 가지고 어제 방송을 했는데 또 8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짧게 하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워낙에 또 취재 내용이 많고 조교를 또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걸 뭐 억지로 또 뭐 자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또 팬 여러분들한테 뼈가 되고 뼈에 이제 살이 되고 이런 또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 가서도 이런 방송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자랑이 아니고 지금 뭐 김남우 의원도 새벽에 그 취재 가가지고 거기 오늘은 뭐 이 책까지 오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출마표가 뜨고 나면은 못 들어간다 이런 또 원칙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누가 뭐라고 그랬다 이런. 그래서 뭐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뭐 좀 취재를 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가는 거지. 쓸데없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잠도 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윤택이 형도 마찬가지고. 뭐 조교장에 그냥 놀러 가겠습니까? 잠도 안 자고. 뭐 오늘도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뭐 야간 경마하고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좀 짧게 가자고요. 취재 내용 3라운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직전 아쉬움을 남겼던 5번 대싱 치프의 문세영 기승이기 때문에 뭐 단독 선행 찬스고요. 강초로 팔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하늘의 꿈의 대싱 치프 당시 메인 승부 50배짜리 승부였는데 여기 코차로 졌습니다. 그 사연이 있어요. 이때 한번 동영상 보시면은 조인권 기수가 안장에 밀렸습니다. 조인권 기수. 자, 안장만 안 밀렸더라면은 이날 요 경주로 희비가 엇갈린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변하실 텐데 직전에 안장이 밀렸던 대싱 치프 이번에 문수영 기수 기승인 만큼 강력한 선행 작전입니다. 요 축으로 후착이 좀 애매한데 3번 별똥마님이 이번에 깜빡이 팔립니다. 분명 이거 안 팔릴 수가 없죠. 직전에 입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불안해요. 이 마필은 상당히 그 악벽이 좀 심한 마필 다부지게 타줘야 되는데 황순도 기수가 악벽 제외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기수입니다. 이번에 신인 기수를 해서 50으로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듯 보이지만은 이거 분명 탄핵이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저는 3번을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4번 와치미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직전 걸음만 유지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휴양 이후에
한 8개월 만에 휴양 와서 실전 적응만 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태 완전히 변한 아침이 저는 4번, 5번 단방송을 한번 공략하고 싶네요. 지난주에 안열이 뭐 사진 준다고 만나지 않았나요? 만나지 못하고요. 거기 네. 전달해줬습니다. 박현우 기수, 안효 기수 첫승 사진 또 멋있게 하나 뽑아서 선물해줬고. 근데 조금 불안해요 저는 3번이. 안열이 지난주 일요일 날그 첫승을 했어요. 안열이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사진으로 액자로 만들어서 저 우리도 뭐 좀 999 맞췄을 때 좀 액자를 만들어. 파이팅하는 사진을. 예, 농담이고요. 예, 조교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남호 의원님과 다소 의견이 좀 대립이 되는데 3번 별똥마님을 저는 강력하게 노림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새벽훈련 시 안효리 기수가 전주부터 29주에 넘어가서 직접 조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항상 보면 배우준 조교사가 먹판이라고 해서 이제 신말을 하나 들고 나와서 별똥마님과 함께 속보를 걸읍니다. 속보를 걸을 때 배우준 조교사가 계속 옆에서 뭐 의견도 내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또 다 들립니다. 조교장에서 그게 다 들리는데 계속해서 이제 안효리 기수한테 신경을 써서 별똥마님을 조교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상태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악병은 좀 있는데 상태 하나만큼은 뭐 직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필이 고기도 낮아졌고 활기감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별똥마님은 저는 좀 세게 노리고 있고 배당은 6번 해피하우스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고 오착인데 이게 조교 내용이 월요일 날에는 50점 마방의 선샤인캣 그리고 목요일에는 49점 마방의 에이스 디리머 등과 병합 조교를 하면서 걸음을 늘려나갔습니다. 이게 그냥 파트너의 느낌이 아니라 분명 이 변화를 모색을 하기 위해서 채찍까지 써대가면서 길게 뽑아냈기 때문에 배당의 중심에는 6번의 해피하우스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약간의 이제 의견 차이는 있는데 6번 해피하우스는 신대전인데 괜찮겠어요? 제가 이제 신대전 기수가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을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23조에서 많은 마필들 만져가면서 뭐 정성 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피하우스는 3복씩이라도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서울 휴장이기 때문에 휴장 전에는 또 부진 기수들이 한 번씩 들어오고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5번 대싱 치프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1번 하늘의 꿈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신명산도 요거도 이제 강력하게 노렸고 축을 잘못 갔어요. 축을 잘못 가가지고 이제 요거 쌍은 999였습니다. 제 기억에. 5번 대싱 치프. 뭐 상당히 내용 좋고. 3번 별똥마님은 저 배유준 조교사. 이제 기수 출신인데 이제 안효리를 좀 불러다가 조교도 시키고 좀 가르치고 이제 까만 파는 이제 신마. 아직 이제 그 신마를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별똥마님을 맞춰주기 위한 조교죠. 거의 뭐 유도마식으로 해서 여기서 말도 계속 걸어주고. 그래서 막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뭐 대끼리잖아요, 참호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대끼리로 끝나도 할 말이 없겠네요. 안정적으로 가실 분은 오놓고 3, 4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놓고 3, 4 와침이. 쌍으로. 하여튼 뭐 좀 윤곽이 드러나요. 오놓고 3, 4.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 네. 오놓고 3, 4. 윤택이는 3 놓고 4, 5, 3놓고 5, 4? 이제 4류까지 해피하우스까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예, 제 4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예, 이제 뭐 그 전문가들이 이제 생각이 다 틀려요.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이 보통 보면은 저도 전문가 생활을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 고참에 속하는데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뭐 나이를 떠나서 자기의 이제 고집이고 자기의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마번은 또 자기한테 맞는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월 28일 토요일 제 4라운드입니다.
윤택 의원의 조교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새벽 조교장에서 좋았던 마필 그리고 안 좋았던 마필들 구분이 좀 되는 경주인데, 일단 9번 치유천왕은 소속조 마필인 1군이죠. 질풍강호와 월요일날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질풍강호와 조교빨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치유천왕이 오히려 대등한 걸음을 보이면서 상당한 걸음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치유천왕은 좀 세게 노림수를 두셔야 될 것 같고, 노림수는 4번 황금 채널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목요일날 46점 하방의 머니바다 그리고 소속조 마필인 메가스나미와 병합조교를 했는데, 머니바다는 말을 세웠고 그리고 메가스나미와 건너편 주로 해서 강하게 병합조교할 때 메가스나미가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황금 채널을 제가 분명 기억을 하는 게 주폭은 좋은데 힘이 없다 보니까 종반에 한 발이 안 나왔었던 케이스인데, 조교장에서는 항상 그랬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 이제 달라진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변화를 실전에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4번 황금 채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취재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9번 치유천왕 같은 경우는 직전 7월 7일 경주 문세영 교수가 직접 훈련 담당하고 기승까지 하면서 현장에서 압도적 인기를 팔렸었는데 아쉽게 3차기에 머물렀죠. 당시 문세영 교수 멘트를 한번 들어보면은 훈련실은 여기에 왜 사고가 있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직전 경주를 뛰어보고서야 알았다. 즉 이 마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1700m를 노리고 나오는 만큼, 자, 항상 그 패턴을 보시면 문세영 교수 첫 기승했던 마필 입상 실패 시 그 다음은 바로 입상을 끌어내는 그런 특출한 능력을 보유한 기수입니다. 9번 치유천왕은 저는 강충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두큐실러도 여기서 뺄 수 있는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1700m 노리고 나오는 만큼 발주 악벽으로 인해서 지금 승부를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뭐 점핑까지 감행을 했던 마필입니다. 3번 두큐실러의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 기본적으로 9번, 3번 저는 저배당 한방쪽으로 유력한 경주를 보고 있고요. 삼복승권 재미있는 마필은 6번 미스틱 우먼입니다. 이 마필이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역시 실전 발주 악벽으로 해서 계속 아쉬움을 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마필도 1700을 노리고 나오는 만큼 저는 9번, 3번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두 마필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9번, 3번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 약간 이제 좀 의견이 틀린데요. 9번 치유천왕이 4월 14일 날 선행을 났었고, 최범영 기수가 요 말을 한번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선행도 나가봤고, 처음에는 발주가 전혀 안 됐어요. 거의 이제 발주하면 맨 바닥에 있었는데, 선행을 1번 게이트에서 채찍으로 조져가지고 한번 나섰는데 결국에는 선행 나서고 무너졌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만은 실패를 했고, 문세영 기수 직전에 한번 타봤고, 경주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배당판에서 상당히 인기가 먹을 것 같은데 약간은 좀 불안하다. 뭐 질풍강호 또 동반훈련도 하고, 이게요 이제 10번 뛰는 동안에 3착만 4번, 1, 2착은 없어요. 4착도 이제 또 3월달 2월달에 다 4착이고, 충마로서 약간 불안하고, 오히려 뭐 3번 듀커실러 말씀하신 4번 황금 채널, 이게 또 9번이 빠져버리면 또 배당이에요. 이게 또 첫거리죠. 네, 거리 경험이 전혀 없어요. 뛰어본 놈은 3번하고 10번이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말이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게. 거리 경험이 없는 말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1300까지밖에 안 뛰어봤다 이거예요. 1300이 끝나면 경주 끝난 줄 알아요. 훈련 때는 좀 훈련을 해도, 그런 이제 기억의 동물이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요 경주가 과연 저배당으로 끝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반대로 배당이 터질지, 그거는 한번 우리가 현장 예시장 상태까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경주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5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윤택 의원이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네요. 지금 뭐 조교장에서 이번 주에 지금 뭐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아주 칼을 갈고 있는데요. 아주 뭐 좀 너무 이제 심하게 칼을 갈다 보면 칼이 이제 깨지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윤택위원의 메인 승부처. 이게 또 1800m고 국내산 5군이에요. 요 자체가 벌써 상당히 지금 재밌는 경주예요. 지금 4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옆 뒤에 가면은 또 이런 비슷한 경주가 있어요. 다 배당 터지거든요. 인기마가 능력마가 아니고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 애가 오겠지 하는데 못 와버리는 순간에는 배당과 직결이 돼버린다. 그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이제 사연을 한번 출사표는 들어보고요. 취재 내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번에서 1800m로 펼쳐지는데 요 지난주까지 1800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앞선 나섰던 마필들의 선전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따라서 1번 샌드로와 6번 선샤인캣이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마필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두 마필 모두 승군전이고요. 직전은 주로 포화주로 5줄에서 편한 선행 이외에 일궈낸 성적입니다. 결코 이 마필들이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두 마필 모두 선행을 가야 됩니다. 이번 레이스. 문제는 외곽에 10번마 빅블루와 11번마 하늘문도 지금 강력한 앞장을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8리는 1번, 6번은 정말 불안한 인기 마필로 저는 한번 지정을 하고 싶고요. 요 가운데 전개 2점 살릴 수 있는 마필의 눈길이 가는데 바로 12번 빅버드입니다. 직전에 요거 신영철 기수 1800 거리에서 방심패하면서 기승전결을 먹었습니다. 요거 3착 동착이 돼버렸죠. 방심하면서. 아무래도 거리 경험도 있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추임력은 타 마필에 전혀 뒤질 게 없습니다.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신영철 기수가 자, 다부지게 강력한 초반 선두권 공략만 펼쳐준다면 무빙도 가능한 능력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2번 빅버드의 선전을 이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윤택위원의 출사표입니다. 이번 5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선정한 이유는 이제 확실한 조교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개의 이점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교 때 좋아졌다. 고개가 낮아지고 탄력이 보강이 되면서 앞다리 힘이 꽉 찼다. 이런 상투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와닿지가 않으시죠. 뭐 조교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마필을 추천드리고 예시장이나 주로 나갈 때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 역시 항상 이 마필을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교장에서 계속 체크를 해오고 눈여겨봤었는데 이번에 망원경을 보고 체크 조판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직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걸음을 보여줬고 이게 이번에 강도까지 대폭 끌어올리면서 해보겠다. 이번엔 때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산 5군 새벽조교 최우스마를 중심에 세워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승부를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말까지 더듬으면서 지금 자신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맞추고 싶으면은 그러겠습니까? 적중이 나올 것 같네. 지난주에 뭐 쿨딜 놓고 해가지고 최고 여신을 제가 제외를 하는 바람에 최고 여신 여기 대가리인데 서로 엇갈렸네요. 전화 통화 한번 할 거 그랬어요. 최고 여신 놓고 틀렸고 네. 틀렸죠. 네. 쿨딜 놓고 틀렸고. 12가 엇갈렸습니다. 저만 맞죠. 쿨딜 놓고 최고 여신은 저만 이제. 배당도 좋았는데. 예, 배당도 뭐 무지하게 좋았죠. 그게 몇 마리 뛰지도 않는데 사풍독주가 빠졌죠. 네. 사풍독주가. 예, 윤택 의원이 뭐 적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가리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5번 킹덤 레이스. 이게 이제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기용 기수가 만들어서 나와요. 이게 상당히 지금 주폭이 좋아졌고, 뭐 1번 샌데로, 6번 선샤인캣, 7번 투사캣 무슨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선샤인캣, 투사캣, 빅버드 새도 나오고 아주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빅블루 또 파란 것도 나오고. 참 이게 뭐 말리름만 봐도 복잡하잖아요. 네. 이게 1800m인데. 킹덤 레이스가 제가 볼 땐 킹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한 10배에서 한 30배, 40배까지 먹을 수 있는 경주인데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5번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장에 좀 확인하고 또
요거는 뭐 윤태기현한테 좀 맡기셔도 지금 아주 말을 더듬을 정도로 얘기는 하고 싶은데 메인이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얘기를 자제를 하는데 하여튼 좀 적중을 한번 기대를 하고 오경주는 맡기셔도 될 것 같네요. 예, 전반부 경주 해설 방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부 6경주에서 10경주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울부산 이원시대 최강 정보 김남훈입니다. 2012년 7월 28일 토요경마 서울경마 제6라운드입니다. 후반부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조교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인기 1위 마에 대한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7번 로열 갤러퍼입니다. 6천만원짜리 마필인데 자, 이 말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교가 좋을 때는 잘 들어와주고 또 조교가 안 좋고 약할 때는 또 실전에서 결과가 안 좋은 말인데 이번에 소속주 마필인 무패 승리와 병합 조교를 시연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도 외주로 펜스에 붙여서 강하게 한 바퀴를 돌려냈을 때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거리 1800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7번 로열 갤러퍼는 세게 노림수를 두셔야겠고 배당마를 한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8번 백두산 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승분전 아예 의지 없이 후미권에서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상대들 자체가 7번 로열 갤러퍼나 10번 80 이런 마필들을 빼놓으면 그렇게 센 말이 없습니다. 새벽 훈련시 속보를 뭐 4바퀴 5바퀴씩 돌려내면서 무식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8번 백두산 전기를 배당권으로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취재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7번 로열 갤러퍼는 에이스 갤러퍼 모계 형제 마필로 데뷔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마필인데 자, 직전에 마필이 당일날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채찍을 대고 박대중 교수 열심히 추진해도 끝거름이 안 나왔죠. 덕분에 저는 적중을 읽었던 경주였는데 7번도 좋습니다만 4번 아폴로의 문세영 교수 기승이라면 아마 제가 볼 땐 요것도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먹을 겁니다. 4번, 7번이 깜빡이 갈 텐데 4번이 선행도 할 수 있는 편성에 직전 따라가서 1700 승부전 정을 잘했기 때문에 24조 최강의 승부카드 문세영 기수의 아폴로는 좀 강추로 보고 있고요. 7번도 상태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봅니다. 여기서 배당이 나온다면 10번 80입니다. 물론 직전 입상으로 인기는 조금 모으겠습니다만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상황에 여기에 내용이 좀 있는 게 여기 8월 넷째 주에 마방을 이적합니다. 8월 넷째 주 52조로 김동균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을 하는데 삼작승원에 걸린 상황에서 요번이 입상 타이밍입니다. 8월 셋째 주쯤에 나오게 되면은 8월이 3주 경마이기 때문에 출전주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지기 때문에요. 입상을 장난 못하는 편성. 자, 80 5주 만에 나왔지만은 준비 상태 좋고 의지도 강력하게 보이는 만큼 저는 4번을 놓고 7번, 10번 두 마리를 가볍게 공략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교와 이제 취재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직전에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 그 김남우 의원은 적중을 했어요. 승천지수 제가 통화도 했어요. 승천지수가 이제 여기 이제 정보로 하시는 분들의 표현으로 세게 나왔다. 예, 대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제가 이제 로열 갤러프를 놓고 했어요, 이거를. 그 내장사는 이제 예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남우 의원의 또 표현으로 하라면은 최상이 아니다. 이게 항상 다리가 안 좋다. 예, 다리가 안 좋고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미쳤다. 다리 상태가 좋아져서 연락이 지난주에는 그게 다이나 스퍼트 스포트하고 인기 꼴찌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알아가야 빠지고. 그래서 요 레이스에서 내장산을 무조건 잡을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로얄 갤러프가 내장산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까지 가도 못 잡아. 그래서 이 말의 능력 정체 그거를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게 제가 다음에 나오면은 무조건 추천 안 해야 되겠다. 얘는 무조건 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 레이스에 나왔는데 저는 세게 안 봅니다. 일단 지금 편성은 약합니다만은 걷어낼 가능성이
한 70%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커맨더블하고 익스플리시틀리 목의 쪽이죠. 에이스 갤러프. 에이스 갤러퍼. 에이스 갤러퍼는 채플로열하고 익스플리시틀리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80은 김동균이가 한글화를 해줬어요. 초원여제하고 80하고. 이걸 풀문 파티 코로 이기면서 이게 뭐 마지막 경주였는데 전혀 전개가 안 나왔어요. 80은. 외곽 돌고 안쪽에 낑겨가지고 그런데 지가 알아서 뛰더라고. 또 김동균 기수가 뭐 자주 타는 기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승 감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방을 김동균 마방으로 아예 자기가 이제 이 말로 기수 생활의 마지막 입상이거든요. 이제 기념비적인 말이니까 또 형 나를 줘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좀 셉니다. 80은. 80은 뭐 김기배 기수가 타고도 그냥 그래서 일단 저는 뭐 7번은 조금 배제를 하고 싶고 4번, 10번 쪽으로 4번, 10번 쪽으로 조금 인정을 해주고 싶은 그런 데 있어요. 뭐 오늘 토요일 경마 저희들이 목요일 날 녹화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재밌어요. 또 현장에서도 또 뭐 국내산 4군 1800 지금 제가 이제 제 7라운드가 메인인데 이것도 이제 국내산 4군 1800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고 지금 재밌는 경주가 토요일 날 즐비합니다. 지금 5경주도 그 1800이잖아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제 7라운드는요. 안지원의 메인 승부처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국내산 4군 역시 1800m 이게 재밌어요. 이게 제가 이제 백판까지 노리고 있는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저 좀 야간 경마 때 좀 990 하나 폭발이 될 것 같은데 요 경주가 될 것 같은 제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 위원회 이제 의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취재 내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국산상은 1800 레이스인데 자 일단 강력한 믿음이 가는 마표는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요 근래 1800m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선행형 마필들이 선전이 이루어졌었고요. 이게 7시 반쯤 출발을 하는데 해는 아직 좀 떠있겠지만 라이트가 켜질 시간입니다. 자 이번만 메이로즈가 승문전이지만요 이번에 단독세는 찬스입니다. 거기다가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1800m 출발 지점이 1700 지점에서 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트 하자마자 또 100m 지나면 코너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행형 마필들 유리하고요. 승문전 대폭 늘어난 거리지만 이번 메이로즈의 상태는요 직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 단독선에 버티기가 가능해 보이고 자 후차권은 저는 6번 시크릿 카드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직전 5월 5일 1800 승문전 늘어난 거리 의외로 많이 뛰었다 보고 있습니다. 4조 마방이 서승훈 기수가 미국 연수 떠나면서 침체기에 빠져들었었는데요. 또 마필들도 전부 다 컨디션 다운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지난주부터 또 서승훈 기수가 와서 또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마방 전체 분위기도 살아났고 더나서 마필들 컨디션도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4조 마방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시크릿 카드가 이번에 걸음 변화가 확연하게 온 마필입니다. 상태 회복된 시크릿 카드에 역시 2번 뒤에 붙어갈 수 있는 선입 정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교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윤택은 인기마 한 마리 그리고 배당마 한 마리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남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번 메이로즈는 상태가 직전 경주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출전 주기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정기용 기수, 이상혁 기수, 막판에는 오경환 기수까지 번갈아 가면서 마피를 만들어냈고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소속주 블랙 토네이도와 병합 조기를 했을 때 건너편 주로까지 길게 가면서 선행마지만은 지치지 않는 끈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2번 메이로즈는 세게 놀림소를 두고 있고 아마 당일 인기도가 바닥일 겁니다. 전혀 주목을 안 받을 건데 4번 신흥여장입니다. 신흥여장. 자 MRP는 이 국산 5군에서 3착 승군을 해서 4군 올라와서 매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목 좀 안 받겠는데 소속주 마피는 시네마, 통크나이와 병합 조기를 시연했습니다. 통크나이는 시네마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신흥여장의 안쪽에서 물고 튀려는 맛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앞선까지 선두권까지 나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신흥여정이란 마필이 컨디션이 부쩍 살아났기 때문에 배당권으로는 노림수라고 도발되는 마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뭐 백판일 것 같은데요. 걔를 강력하게 노리고 있고 야간 경마는 분명히 이제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이 나오는데 요 레이스가 메인이 배당과 좀 직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1800m지만 1700m 지점에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코너가 나오는 이런 경주가 되겠는데 그런 점까지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스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새벽 조개 올인 신세대 조개 전문가 윤택입니다. 7월 28일 토요경마 제8라운드입니다. 김남우 위원의 메인 승부로 이제 우리 방송팀에서 마지막 주자가 되겠습니다. 1900m고요. 국내산 3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사연은 한번 들어보겠고요. 조교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조교 내용이 상당히 탄탄한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옥석을 좀 가려주셔야겠는데 안쪽에는 1번 가천킹이란 마필. 자, 이번에 거리 1900 도전에 나섭니다. 이미 4월달에 한번 뛰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우승했죠. 요번에 상대들이 좀 더 강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가천킹이란 마필을 딱 그렇습니다. 조교할 때 보면 주폭도 엉성하고 고개도 높고 그래서 제대로 조교를 강하게 했을 때도 탄력이 생각보다 덜 나오는 마필이었는데 자, 이번에 고개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시가 나면서 활기감은 물론이고 쭉쭉 뻗어주는 탄력감 자체가 직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 만난 문세영 기수까지라면 1번 게이트에서 한번 도전이 가능하겠고 또 다른 노림수 마필은 5번 월드컵 신화입니다. 이 마필이 월요일과 수요일날 조교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쉬어가나 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목요일날 강구보를 2바퀴씩 때려가면서 엄청난 조기를 시작을 했고 또 이상혁 기수가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5번 월드컵 신화 거리를 안 타는 말입니다. 1900이라고 해도 중반에 뒷심을 뽑아낼 수 있는 5번 월드컵 신화까지 노림수를 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메인을 잡아냈던 김남우 의원 연속 적중을 기대를 하는데 사연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 핸디캡 경주입니다. 분명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인데 강력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마필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자 인기 모을 수 있는 마필 2마리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한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이 전혀 안 팔려는 복병 마필 직전에 졸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나옵니다. 자, 이번 레이스 후반부임에도 제가 메인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오전장에 메인 승부를 선정을 해드렸는데 자, 일단 적중에 대한 확신은 물론 아주 큰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과감히 후반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복병 마필을 놓고 때리는 상황에 자 불안한 인기 마필을 제대로 정확한 내용으로 싹 정리하면서 자 이번 경주는 아주 큰 배당까지 자신 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적중이 나올 것 같네요. 상당히 이제 혼탁한데요. 먼저 12번 카프레이드를 저도 이제 약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예시장에서 약간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인기 1위였는데 좀 꾸역꾸역 뛰어가지고 명수제를 코로 이겼거든요. 명수제 지난주에 3척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걷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야간 경마기 때문에 이제 선행권에 나설 수 있는 8번 엘캄페온, 1번 과천킹. 과천킹은 천운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 천운 지난주 대상경주 4착인가 3착 됐습니다. 안 맞음에도. 그래서 천운 1번 가천킹 문세영 기수라면은 1번 8번 쪽에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남우 의원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7월 28일 토요경마 제9라운드입니다. 2000m고 혼합
1군 레이스입니다. 예, 취재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직전 두 번 모두 방송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싱싱캣이 인기를 팔립니다. 이게 6월 30일 경주 출전 예정했다가 경주가 취소가 되면서 출전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상태는 전혀 이상 없고 좋습니다. 문제는 58.5의 부중. 과연 아직까지 4살짜리니 싱싱캣이 극복을 해낼 것인가, 이런 점이 약간은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장 컨디션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저는 4번 뽀빠이가 드디어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5월 26일 방송 보신 분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니까 현장 상태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당시 3차까지 선전을 펼쳤지만은 컨디션 베스트가 아니었던 뽀빠이가 요번엔 좋아졌습니다. 문세영 교수 재기승인 만큼 문세영 교수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연마피를 또 기승할 겁니다. 저는 4번 뽀빠이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교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구경주는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 그리고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 한 마리, 두 마리를 추천드릴 생각인데, 일단 노림수 마필은 열하나 카키올스입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직전 경주는 선행을 못 갔죠. 선두권이 빠르니까 따라가는 작전에서도 끈기를 발휘하는 사착을 했습니다. 요번에 지난주부터 엄청난 수용 조교로 걸음을 끌어올렸고, 제가 또 기억하기로는 작년 야간 경마 때 카키올스가 선행을 가서 그때 마코토 기수가 한 바퀴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선행에 야간 경마, 또 이게 메리트가 있는 말인데, 목요일 날과 월요일 날 이 발주 연습을 한 게 아니라 발주기 진입 연습을 했습니다. 발주기를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카키올스가 앞장에 선행을 쏘고 나간다라면 작년에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불안한 인기만은 최근에 3연속 우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 보여준 사이즈 때문에 팔릴 건데, 10번 놀부만세입니다. 제가 이 놀부만세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번에 조교 강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목요일 날에도 몰아치는 조교가 아니라 그냥 구보를 길게만 가주면서 마무리가 조금은 애매한 모습이었는데, 현장 상태 반드시 10번 놀부만세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베테랑 조교 전문가하고 신세대 조교 전문가하고 열하나 카키홀스에 꽂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테랑 조교 전문가 최훈 위원은 열하나 카키홀스를 아예 놓고 메인을 들어가겠다. 예, 이런 또 의견에다가 지금 뭐 신세대 조교 전문가까지 이제 조교가 뭐 수영 조교에 지금 토탈 조교입니다. 그리고 발주기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주 적응 훈련. 네. 예, 그런 것까지 하면서 지금 1번 싱싱캣 또 인기마 4번 뽀빠이 약간은 식은 이제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싱싱캣은 연성이고 부담 중량 대폭 증가됐고 또 야간 경마고, 또 뽀빠이는 문세영 기수가 또 금요일 토요일 많은 말에 기승을 하는데, 이제 옛날하고 틀려진 거는 안 되는 말은 일찍 포기하더라고. 보면은 되는 말은, 그러니까 되는 말들은 악착같이 선행 나가고 안 되는 말들은 좀 뒤에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열하나 카키올스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가장 문제의 말은 저는 7번 로얄 칼리프예요. 이거 지금 서울의 큰별 야간 경마. 네. 이 로얄 칼리프도 지금 뭐 수영조교 전문 마방입니다. 뽀빠이한테 한 3마신 졌는데 지금 뭐 두려울 게 없죠, 사실은. 이건 뭐 인기마도 아니고. 사실 로얄 칼리프가요, 예시장에서 보면은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어떤 말한테도 안 밀립니다. 지금 531kg 직전에 체중. 그래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우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전력이에요. 그래서 수영조교로 중무장시킨 저는 7번 로얄 칼리프를 강력하게 한번 어필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시장에서 확인해드리겠고요. 7월 28일 토요경마 제 10라운드입니다. 파이널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국내산 2군 1400m, 마지막 경주는 항상 1400m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불안한 말이 한 마리, 뭐 1번 야후필성, 또 1번 전문이에요. 이거는
달고 나왔는데 취재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서 저는 선두권 치열한 경합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번 고항산도 순발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3번 블루차밍의 하만식 기수 역시 강력한 악장 승부고요. 8번 한화검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 9번 소병정도 선행을 가야 좀 더 능력 발휘가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4번 희망 메시지까지 한 5마리 정도가 치열한 초반 경합을 펼친다면은 전개 이점 있는 마필이 한두 종반 추임력을 발휘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마필 12번 칸초 댄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렸지만 의도적으로 끝번을 신청한 겁니다. 직전 대상 경주 58회부 중에서 힘한번 모습 무너졌지만은 자, 오늘 52회부 중 핸디캡에서 6월 17일 보여줬던 외곽 선임력만 보여준다면요, 당시 타임 정도만 여서 보여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석봉 기수가 훈련을 시켰는데 박시청 기수가 기승을 하는 이유는 김석봉 기수가 이제 한계 중량, 기승 중량이 53입니다. 따라서 30m에서 박시청 기수를 기용했는데요. 자, 상태 좋고 뭐 안 갈 이유도 없는 마필입니다. 저는 칸초 댄서가 몰고는 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가자 이름이죠. 칸초. 뭐 새우깡도 아니고 칸초. 얼마 전에 칸초가 댄스를 했습니다. 춤을 춰가지고 999를 터뜨렸는데 91.66배. 뭐 쌍은 어마어마했죠. 네. 예, 조교 내용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이제 1번 야오 필승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박마를 했습니다. 조교가 끝날 때쯤 박마가 되면서 김기배 기수가 이제 마피를 계속 몰아내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결론 못 잡았는데 현장 상태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 노림수는 7번 플러스 밸류입니다. 자, 이번 10경주 출마표를 딱 보고 앞선이 굉장히 빠르니까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마필이 뭐냐, 그리고 가장 영리하게 이번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수가 누구냐 생각을 해보니까 딱 답이 나왔더라고요. 조경호 기수의 7번 플러스 밸류인데, 제가 4월달 경주 때는 플러스 밸류의 8기군을 주력으로 적중을 했고 직전에 인기 모았습니다. 인기 모았을 때 저는 플러스 밸류를 잘랐습니다. 마필 자체가 상태가 영 아니었기 때문에 잘랐는데 이번엔 다시 한번 놓고 때립니다. 전주까지만 해도 전덕용 기수가 직접 조교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덕용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을까 판단했었습니다만은 수요일부터 조경호 기수가 직접 조교하면서 신경 썼는데, 자, 목요일날 마무리 조교시까지도 내주로 펜스 쪽에 묻혀서 강하게 몰아치면서 활기감 그리고 탄력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싼 말대로 많이 뛰어봤습니다. 요 정도 편성이라면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펼치고 정말 한 발을 뽑아낸다면 충분히 입상의 기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경주는 뭐 대표적인 선행마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물론 지난주 마지막 경주 스톤가드입니까? 네. 그 선행마가 들어왔는데 또 그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토요일 경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10번 매직라이트.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에 나갔고 자유자재입니다. 이런 거를 또 문세영 기수가 찬스는 놓치지가 않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특징이요, 되는 거는 양보가 없어요. 안 되는 거는 일찍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을 안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 경마 마침표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28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이었습니다. 일요 경마는 12개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남우 의원 고생하셨고요. 윤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지원이었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